라이오슬리, 메로필드 요새의 관리자이자 폰타인의 최고 명예시민 공작으로 얼음 속성의 지속 메인 딜러입니다. 강공격 지속 딜러인 가무, 궁극기 폭발 딜러인 아야카, 이 둘이 존재하기에 얼음 메인 딜러가 새로 출시된다면 어떤 방향성을 잡을까 궁금했습니다만 지속적인 딜링이 가능하면서도 강공격 강화로 인해 어느정도 폭딜도 담당할 수 있는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남자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비주얼의 북부 대공, 라이오슬리의 예도를 마구마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설명입니다. 일반 공격, 된설이 연타, 그냥 평타입니다. 총 5번 공격하는데 5번째 공격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따로 모션을 캔슬할 필요는 없으며 스킬을 발동하거나 대시를 해도 짧은 시간 동안은 평타 사이클이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강공격은 통칭 도약권으로 불리는 어퍼컷으로 5번째 평타 모션이 나올 때 마우스를 꾹 눌러주면 스무스한 연계가 가능합니다. 얼음 송곳니, 돌진, 혹한의 징벌 상태에 진입합니다. 경직 저항력이 증가하며 HP가 50%를 초과할 때 평타인 격퇴권이 강화되어 피해가 증가합니다. 그것이 명중하며 라이오슬리는 HP 최대치의 4.5%를 소모합니다. 요즘은 많이 흔해진 강화 계열의 스킬입니다. 역시나 폰타인 캐릭터의 아이덴티티인 HP 소모가 있고 이는 그림자 성유물을 야무지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평타 강화랑 HP 소모 외에 따로 특별한 효과를 담고 있는 스킬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궁극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씹는 흑금 늑대, 얼음 송곳들이 쇄도하여 얼음원소 피해를 줍니다. 또 얼음 송곳 쇄도가 끝나면 아르케의 힘이 발동하여 우시아 성질의 얼음원소 피해를 줍니다. 한방기 같은 비주얼을 지니고 있는데 추가 타까지 포함해서 6타입니다. 그래서 융해 같은 원소 반응을 활용하기는 애매하고 신학을 채용해서 깡들 자체로 올리는 방향이 훨씬 낫습니다. 타수가 많고 반응 활용이 까다로워서 그렇지 개수 자체만 보면 꽤 높은 편에 속하니까요. 특성 정의는 밝혀지기 마련을 개방하면 라이오슬리의 HP가 60% 미만일 때 은혜로운 훈계 효과를 획득하여 강공격이 징벌 도약권으로 강화됩니다. 강화된 강공격은 스태미나를 소모하지 않으며 주는 피해가 50% 증가하고 이것이 명중하면 HP 최대치의 30%만큼을 회복합니다. 은혜로운 훈계 효과는 5초에 한 번씩 발동합니다. 여러모로 핵심적인 패시브입니다. 라이오슬리의 스킬은 체력이 반피 이상일 때만 평타를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적절히 HP를 회복할 필요가 있고 이 패시브로 강화된 강공격은 라이오슬리의 핵심 딜링 수단이니까요. 다만 체력 60% 미만이 조건이다 보니까 베넷이나 코코미처럼 지속적인 힐링을 주는 캐릭터와는 그다지 상성이 좋지 않습니다. 이는 운명의 자리 1번을 개방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만 명함이라고 해서 운영에 불편함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DPS나 편의성에 있어서 일돌이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건 누구나가 인정하는 사실이라 적극적으로 추천될 뿐이죠. 특성 죗값은 치르기 마련을 개방하면 라이오슬리가 혹한의 징벌 상태일 때 HP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처벌, 칭령 효과를 획득합니다. 공격력이 6% 증가하는 효과로 최대 5스택까지 획득 가능합니다. 라이오슬리는 평타로 체력을 깎고 패시브 강공격으로 그걸 회복하는 것을 반복하는 친구이기에 풀스택을 받는 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조건부 스택제라고 해도 딜러한테 주어지는 공격력 30%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돌파 특성입니다. 돌파 재료는 서늘한 빙우, 트루비용 장치, 서브 탐층 유닛, 코어 톱니바퀴입니다. 특성 순서는 평, E, Q가 추천됩니다. 라이오슬리는 평타 강공 지속 딜러이고 스킬은 그 평타를 강화시켜주는 메커니즘이니 어찌 보면 당연한 순서라고 할 수 있겠죠. 특성 재료는 질서의 철학, 코어 톱니바퀴, 태초 오아시스의 첫 개화입니다. 무기입니다. 현금 흐름 감독, 툴레이툴라와 함께 최상위권에 속하는 기초 공격력과 치명타 확률 옵션 그리고 공격력 16%를 제공합니다. 또 체력이 변동할 때마다 평타 피해가 16%, 강공 피해가 14% 증가하며 최대 3스택까지 획득이 가능하고 그 경우에 공격 속도가 8% 증가하는 무기입니다. 치확이 22%로 화박연과 동일한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얼음 공명이나 그림자 성유물로 치확을 땡길 수단이 많다 보니 오버 치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서 기초공이랑 효과 쪽으로 스탯을 높게 분배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툴레이툴라의 기억, 치명타 피해 옵션과 공속 증가, 그리고 평타 피해 증가 효과를 가진 무기로 전용 무기와 비교해도 포텐셜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라이오슬리는 패시브로 강화된 강공격이 핵심이지만 거기에 모든 딜링이 집중된 메커니즘은 아니니까요. 툴레이툴라의 공속과 높은 평타 피쟁을 활용하면 꽤 괜찮은 딜링이 가능합니다. 다른 한정 무기들은 효과를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포텐셜이 떨어지거나 그마저도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사풍 원서 정도가 괜찮은데 하필이면 치명타 확률을 꽤 높게 제공하는 무기라 오버치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림자 성유물이 아니라 시메나와 성유물을 채용한다면 꽤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음유시인의 악장, 음유시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지속딜보다는 폭딜 쪽에 맞는 무기입니다. 쿨타임이 너무 길다 보니까 현자 타임이 있는 편이죠. 근데 사성 무기임에도 버프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단점을 감안하고서라도 채용 가치는 있습니다. 빙결 조합으로 사용하면 원마 버프가 떴을 때 무기 효과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니 웬만해서는 융해 조합으로 활용하는 게 정신에 이롭겠죠. 끝없는 쪽빛의 노래,
이번에 이벤트로 배포한 무기죠. 라이오슬리한테 그리 필요하지 않은 원충 옵션이 좀 아쉽지만 평타와 강공 피해 증가를 제공하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효율이 나오는 무기입니다. 이벤트 무기가 늘 그렇듯 이벤트가 끝나면 입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영상이 제작된 후에 원신을 시작한 분이라면 다른 무기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보통 쓸 무기가 영 없으면 기행 무기를 채용하면 되는데 1월의 정수는 그다지 잘 맞지 않고 제사의 옥은 그다지 수준이 아니라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거의 느비에트의 4성 전용 무기로 설계를 하고 자빠졌죠. 라이오슬리 자체가 취향 무기랑은 궁합이 좋지 않으니 기행 무기와는 애초에 연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쓸 게 없으신 분이라면 폰타인의 단조 무기를 추천드립니다. 성유물입니다. 그림자 사냥꾼, 평타와 강공 피해 증가, 체력 변동에 따른 치명타 확률 제공, 라이오슬리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성유물이죠. 얼음 성유물과 달리 빙결이나 융해 등 조합에 구애되지 않고 범용적이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억의 심해 나와 공격력과 평타, 강공, 낙공 피해 증가를 제공해줍니다. 다소 파격적인 수치로 피해 증가를 제공하는 만큼 원소 에너지 15포인트를 가져가기 때문에 궁극기 회전율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라이오슬리는 궁극기 의존도가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하니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얼음바람 속에서 기르는 용사, 그림자와 비슷하게 추악을 제공하는 성유물로 빙결 조합에 한정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하나 웬만해서는 얼음이나 심해보단 그림자 성유물을 추천드립니다. 공포 시계, 얼음피 성배, 치피 왕관이 보편적입니다. 원마 시계도 융해 조합 한정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범용적인 세팅을 추천드립니다. 얼음 공명을 받았나, 그림자를 채용했나, 얼음 성유물을 채용했나 여러가지로 달라지긴 하겠는데 전무 옵션, 얼음 공명, 그림자 성유물까지 합쳐서 치확을 안 챙겨도 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치피 200을 넘기는 것만 우선적으로 생각하도록 하죠. 별자리 돌파입니다. 1돌, 악행자에게 징벌을. 본래 강공격이 강화되는 조건은 체력 60% 미만, 이에 5번째 평타가 명중하면 된다는 조건이 추가되며 쿨타임이 5초에서 2.5초로 감소합니다. 강화 강공격이 더욱이 강화되고 크게 명중하면 스킬을 발동한 혹한의 징벌 상태의 지속시간이 4초 연장됩니다. 호두의 일돌과 비슷하다는 평을 받을 정도로 핵심적인 운명의 자리입니다. 효과를 하나하나 뜯어봐도 쓸모없는 게 단 한 개도 없으며 강화 강공격을 발동할 때 더 이상 체력을 신경 쓸 필요 없이 평타 사이클만 굴려도 되게끔 변이성이 높아집니다. 강화 강공격이 더 세지는 건 말할 필요도 없겠죠. 전체적으로 밸류가 굉장히 높은 운명의 자리입니다. 2돌, 횡포자에게 족쇄를. 2차 패시브를 설명할 때 혹한의 징벌 상태에서 체력이 변동하면 처벌, 칭령 효과를 획득하고 공격력이 증가한다고 했었죠. 이 스택마다 궁극기 피해가 40% 증가합니다. 처벌, 칭령의 최대 중첩수는 5스택이니까 궁극기 피해가 총 200% 증가하는 겁니다. 기존에도 원소 반응을 활용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개수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궁극기가 이제는 상당히 강력한 누킹기로 변신하는 효과죠. 4돌, 순환자에게 구원을. 강화 강공격으로 회복하는 HP 회복량이 최대치의 30%에서 50%로 증가하며 오버힐이 발생하면 4초 동안 공속이 20% 증가합니다. 만약 라이오슬리가 대기 상태에 있다면 6초 동안 파티 내 모든 캐릭터의 공속이 10% 증가합니다. 1도를 개방한 것만으로도 힐은 차고 넘치며 이 효과로 인해서 힐량까지 올랐으니 발동 조건은 따로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코코미 같은 힐러를 채용했다면 더욱이 발동하기 쉽겠죠. 6돌, 무제자에게 위로를. 강화 강공격의 치확이 10%, 치피가 80% 증가하고 거기에 강공격으로 간주되는 추가타까지 생깁니다. 강공격이 매우 강력해지죠. 1돌로 편의성을 제대로 개선해 주었고 2돌로 궁극기를 강화하면서 4돌로 평타 공속을 올렸으니 이제는 강공격 차례라는 걸까요? 따로 사이클이 변화하는 효과는 아니지만 단순히 수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추가되는 이펙트가 있기는 하니 만족도가 낮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추천 파티입니다. 빙결 조합이랑 융해 조합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접근성이 높은 융해 조합부터 설명드리자면 나이다를 쓰는 연소 융해가 있습니다. 토마는 보호막을 제공하면서 경직 저항이 약한 라이오슬리에게 안정성을 제공하면서 지속적인 불부착으로 연소 반응을 일으켜 불온소가 잔재하게 만듭니다. 이는 융해 반응을 일으키기 아주 좋은 환경이죠. 베넷의 장판이 제공하는 지속적인 힐링은 명함 라이오슬리의 패시브 조건인 체력 60% 미만을 달성하기가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베넷이 제공하는 공격력 보너스와 불공명, 원소 충전은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명함이어도 베넷을 채용하는 편이 더 좋다고 하는군요. 나이다가 없다면 향카벨을 사용해야겠죠. 베넷 대신 토마를 넣으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냐고 물으시는데 일단 향릉한테서 베넷을 떼어놓는다는 것부터가 넌센스입니다. 토마로는 향릉의 원충을 감당하기 힘들고 아니더라도 베넷이 제공하는 공격력 보너스는 라이오슬리뿐만 아니라 향릉한테도 상당히 큰 영향을 주니까요. 빙결 조합으로 보도록 하죠. 신학을 쓸 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6돌이 아니면 평타, 강공 사이클을 한 번만 돌려도 깃털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크게 추천되지는 않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야란이나 행추를 채용해서 무한빙결을 활용하는 게 접근성이 더 좋으며, 이 경우에 신학을 이용한 깡딜 조합이나 융해 조합에 비교하면 보스전에서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그건 신학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빙결 조합의 고질적인 문제점이긴 하지만요. 지금까지 라이오슬리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